심플리스트 독후평 발췌 목록 저술동기. 지금도 우리 일상과 조직 내 수많은 일들이 본질적으로 제가 수도꼭지를 고치기 위해 시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일과 삶에서 마주치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단순화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단시간에 간파해내는 슬기와 집요함을 가져야 합니다. 빌 게이츠의 연설 해프닝. 늘 가난한 사람들만 말라리아에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겪었던 상황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그리고 방금 풀어놓은 모기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조직의 리더들의 문제 해결법. 성공 원리 1. 단순한 거리 조절로 원하는 결과를 얻다. 성공 원리 2. 업무 선택 기준만 바꿔도 성과가 달라진다. 바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함. 고민은 얇게, 보고서는 두툼하게 대신 고민은 깊게, 보고서는 간결하게로 바꿔야만 비로소 창조성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변화도 없습니다. 왜 단순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순함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 원칙 하나로 개인과 조직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험. 피험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 실험의 트릭은 A의 경우 정답을 말하면 정답, 오답을 말하면 오답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했지만 B는 본인의 대답과 관계없이 A가 정답을 내놓으면 정답 램프에 A가, 오답을 내놓으면 오답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A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올바른 피드백을 통해 정답을 찾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지만 B는 잘못된 피드백을 받은 탓에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잘못된 피드백을 토대로 스스로 온갖 복잡한 패턴을 개발해내고 이를 적중률이 높은 구분법이라고 믿게 됩니다. 복잡성 유발자.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중간 수준의 전문가는 복잡한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에 반해 진정한 전문가는 복잡한 얘기도 단순하게 풀어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킵니다. 주로 중간 이하의 전문가들이 구사하는 난해한 개념과 용어들이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복잡함을 대하는 자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성에 대처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은 제멋대로 꼬인 전선을 그냥 방치하는 무관심 내지 회피입니다. 신과 같은 제3의 존재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잡성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처럼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란 안일한 기대를 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 접근입니다. 생각 멈추는 습관들. 스마트폰 덕분에 이 태스크성의 일 위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와 그런 습관이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이런저런 앱을 들락날락하며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필연적으로 집중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 내재된 복잡성을 완화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동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유령체증.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난데없는 차량 정체라니. 하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외견상 원인을 알 길이 없다고 해서 유령체증이라 이름 붙은 이런 유형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운전자의 반응지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운행 중에 차량 A가 속도를 내기 위해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들면 차량 B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고 이후 B의 뒤를 따르던 차량들 또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때 각 운전자마다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은 제각각이고 이런 불규칙적인 시차가 연속적으로 뒷차에 전달되면서 서서히 정체되다가 이를 참지 못한 또 다른 차량들이 앞지르기를 시도해 극심한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넛 현상. 이 말은 시카고대의 리처드 탈러 교수와 하버드대 로스쿨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책을 널리 알려졌습니다.
너찌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은근한 개입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행동 규정을 목적으로 너찌 유닛이란 별명을 가진 행동 통찰팀을 수년간 운영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팀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골칫거리인 자동차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그냥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만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유주의 자동차 사진을 편지에 동봉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은 차를 잃을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해 납부율을 거의 3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너찌 사례. 너찌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스웨덴 스톡홀름 공항의 남자 화장실 변기에 그려진 파리 한 마리입니다. 이 조치는 남자들 특유의 장난기와 도전의식을 이용해 자연스레 파리를 겨냥해 소변을 보게 함으로써 변기 밖으로 떨어지는 잔뇨를 최소화했습니다. 예외 사항 처리. 초기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원형 선회. 1921년 미국의 동식물 연구가이자 탐험가인 월리엄 비브는 남미 가이아에서 정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무리의 병정개미들이 둘레가 무려 400m에 달하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같은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원이었습니다. 개미들은 앞에 가는 개미를 따르라는 단 하나의 규칙을 쫓아 같은 원을 끝없이 돌고 도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앞선 개미의 페로몬을 따라 이동하는 습성 탓에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개미사회의 생존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이 동시에 떼죽음의 원인으로도 작용한 셈입니다. 팁. 이 일에 착수하는 시점에 그 일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의 내용 중 전후 수업의 성격과 내용 파악 중요. 작은 배려 필요성. 2012년 여름에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하려면서 주행거리 특약이란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중간에 앱이 다운되어 도저히 사진을 보낼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화상으로 상담원과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고 다음 날에야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은 사진 해상도가 높아서 전송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를 낮춰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스마트폰으로 구동이 잘 안 된다는 사실도 어이없었지만 더 화가 났던 것은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수많은 댓글로 이 같은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회사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앱이 계속 다운되면 사진 해상도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간단한 사전 안내만 했어도 고객 서비스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감사고. 토지 투자의 고수들은 지형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살펴보고 해당 토지가 어떤 가치와 잠재력을 지녔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 고수들은 다리정보원 같은 곳에서 발행한 항공표들을 구입해 항공사진을 살펴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검색 포털에 들어가면 쉽게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부자들은 직접 헬기를 타고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 일대를 샅샅이 반복해서 둘러본다고 합니다. 라면 전복 이야기. 한 회사원이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표를 내고 고향 완도로 돌아가 내놓은 제품이 바로 라면 전복입니다. 그는 완도 수산시장에서 맛은 똑같지만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없는 작은 전복들을 보면서 라면에 넣기 적당한 크기라는 점을 홍보하면 잘 팔릴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라면 전복이란 기발한 이름을 붙여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해 온라인 위주로 고객들의 반응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라인몰에서만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금도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숲을 보기. 임원이 되어서도 실무자의 티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칭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에 집착한 나머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신의 말을 뒤엎으며 일관성 없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리게 되고 결국 조직 전체가 분주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보고서 작성 팁. 우선 해당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모아 보고서의 흐름과 계략적인 분량을 가늠해 봅니다. 이때 전반적인 논리 전개와 뼈대만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들은 무시합니다. 그 다음 일단 말이 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최단 시간 내에 초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무조건 써내려갑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음에도 일단 끝까지 써놨다는 안도감이 들게 되고 다음으로는 전체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재검토 과정에서 흐름과 분량 등이 적절한지 무엇을 빼고 추가할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대강 작성해놓고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검토하는 식의 과정을 반복하면 단계상으로는 번거로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시간 대비 최상의 품질을 보장해줍니다. 낯설음과 마주하기. 두뇌는 평상시 지각 범주를 버리고 새로운 범주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만나지 않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곳을 여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야를 넓힘으로써 평소 인지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좌충우돌의 힘. 가장 효과적이라 알려졌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면서 정해지는 좌충우돌식 해법이 우월할 수 있습니다. 불속. 손자병법 전략편을 보면 싸움은 덜 준비된 대로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는 말은 있어도 전진주를 부리면 질질 끌어도 좋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도 서둘러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비즈니스에 상당히 유용한 조언입니다. 만점주의와 합격주의. 100점 만점을 목표로 일할 것이 아니라 입시 공부처럼 합격을 목표로 기본 점수를 딴다는 생각으로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풍요로운 정보는 주의력을 빈곤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사고에 기초한 만족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유용한 일처리 방식. 자료 작성 초기에는 다른 회의 자료들처럼 팀원의 업무 진행사항 취합, 내용 정리, 팀장 검토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안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팀장이 원하는 수준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빠른 시간 내에 어젠다 선정, 팀장 보고, 팀장 1차 검토 주제 확정, 해당 내용 정리, 팀장 추가 검토와 수정, 이것을 반복으로 방식을 바꿨더니 전체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대폭 줄이면서 팀장의 기대치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상 큰 회의나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매번 날밤을 새우며 작업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충분히 생각하고 완벽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장시간 별다른 조율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원래 방향과 크게 벗어나 이를 바로잡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 프란체스코 회 수사였던 월리엄 오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수염을 잘 깎으려면 면도날이 예리할수록 좋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흔히 절약의 원리 또는 단순쌍의 원리로 불리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 이상으로 엇갈릴 때 이 중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빠른 것을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상 전환. 화장실을 예로 들면 일부러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문 안쪽에 부착된 게시판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싫든 그 내용을 볼 미션으로부터
정착시켜야 할 사내 문화에 이르기까지 몸이 건조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이곳에 게시해보는 것입니다. 통상 이 같은 내용은 공식 온라인 게시판이나 메신저상의 공지보고서 또는 책자 등으로 전달되지만 직원들은 그 장황한 내용에 질려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결한 문구와 수치 등으로 단순하게 핵심만 요약한 뒤 이런 뜻밖의 장소에 붙여놓는다면 예상치 못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페르미 추정. 페르미는 1938년 중성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탈리아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망명 후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며 1942년 세계 최초 원자로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누워서도 링거에게 떨어지는 간격을 보고 유속을 계산했을 정도로 남다른 사고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시카고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될까와 같은 문제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추정입니다. 페르미 추정은 각종 정보가 뒤섞인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답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의 원쿠션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옥수수밭 비유. 옥수수밭을 멀리 보면 뒤죽박죽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옥수수가 한 줄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500원이 5만원을 이긴다. 동전 제작연도에 1998이라 쓰인 동전입니다. 요약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얘기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짧은 서평을 통해 책을 읽을지 말지 판단하고 1분 내외의 예고편 영상에 따라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하고 15초 내외의 광고로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전달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요약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요약 사례. 꽃을 들고 있는 소년, 꽃 들고 있는 소년, 꽃을 지닌 소년, 꽃을 든 소년, 꽃 든 소년, 꽃남, 화동. 천지인 발견 이야기. 삼성 휴대전화의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의 특허를 처음 냈던 조관현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 씨는 삼성과 천지인 특허를 놓고 900억 원대 소송을 벌여 장안의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글자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우 한글을 깨쳤고 읽기가 서툴러 주로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로만 판단한다면 열등생이었던 것이 분명한 그가 보통 사람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독창적인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조관현 씨는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또래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지만 시각적으로 생각을 떠올리고 확장하는 능력을 지녔던 덕분에 천지인 입력 방식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집중. 인포시스 컨설팅의 대표 스티븐 프렛은 사람들 예상과는 달리 공식적인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말인즉 청중들은 텍스트로 가득한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다가 잠들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반면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몸을 고추 세운다고 합니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주머니 속에 펜을 꺼내 냅킨 위에다 자신의 주장을 그림으로 그리자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생각 정리 기술, 도의 사고력 내용 정리. 1. 정보의 정리와 빠른 기록이 가능하다. 2. 복잡한 얘기도 순식간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3. 빠지거나 모순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4. 문자로만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남는다. 5.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6.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도의 사고력 사례. 2012년부터 A사는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연간 실적에 따라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2012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유통망은 총 2000게임, 이 중 1700개가 소매 매장이며 나머지 300개가 도매 매장임. 2013년 신규 지원은 소매 매장에서만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00개 도매 매장은 연초에 이미 연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2014년 현재 전국의 소매장 수는
소매 매장 수는 3,000개로 이 중 2012년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는 1,700개 매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며 2014년은 잔여 매장 1,300개에 대한 신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1,300개에 대해 전부 지원하지 않고 월 평균 실적이 10건 이상인 200개의 매장에 한해서만 추가 지원할 생각임. 2014년 현재 도소매를 합친 전국의 유통망 수는 총 4,000개에 달함. 사우스웨스트 항공 탄생 사례. 1967년 미국 텍사스주의 기업이었던 롤링킹은 그의 변호사인 허브 켈러허와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바로 앞에 놓여있던 냅킨에 세 도시 샌안토니오, 휴스턴, 댈러스의 이름을 적고 이들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은편에서 호기심 어린 얼굴로 이를 쳐다보고 있던 켈러허에게 이 세 도시를 운항하는 대형 항공사들은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운행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세 도시를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소규모 항공편을 개설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무심코 냅킨 위에 그렸던 그림이 계기가 되어 1971년 두 사람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창업합니다. 이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역 내 대형 항공사들과 확연하게 다른 저가 운임과 정시 운항을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주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본사에는 아직도 이 삼각형에 그려진 냅킨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글씨와 노래. 요즘 학생들은 키보드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글씨체가 갈수록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결과들을 보면 인성과 지능에 글씨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직접 글씨를 쓸 일이 드물어지자 학생들의 글씨체는 알아보기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글쓰기 과정에서 발달했을 사고력마저 소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래 실력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일상화되자 사람들의 전반적인 노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것입니다. 또한 오디션 열풍이 사람들의 눈높이를 점점 올려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노래를 부르며 그 실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명상고찰. 흔히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코제브니코프 박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이런 형태의 명상이 별로 효과가 없고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여기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핵심 질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영사상가 짐 콜린스가 학창시절 존경하는 교수로부터 아무런 원칙 없이 막연한 노력한다는 것은 호된 진척을 받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 교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2천만 달러를 유선으로 받았는데 10년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해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그만두겠나? 콜린스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고 그동안 자신이 불분명한 목표하에 겉도는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집필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메이가 제시하는 중요한 질문. 무엇을 추구하고 무시할 것인가? 무엇을 포함하고 생략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인가? 정리정돈. 당신이 만약 낯선 사무실에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인재를 1시간 내 가려내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습니까? 저라면 주저하지 않고 개인 책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써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책상에 꽂아두기만 하는 이들은 대개 업무 스타일 역시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정리정돈이 깔끔한 이들은 중요한 일이나 부서를 맡을 관리 능력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리정돈 상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자료의 긴급성과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구조화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잘 정리된 자료 속에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원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의 조건 단순화. 2012년 말 현재 복지사업 292개 담당 부처 16개, 총 예산 44조 3천억 원, 대상자 선정 기준 41개, 소득 근거 파악 자료 425종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별, 사업별로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고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이 41개나 돼서 정부는 최저 생계비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단 2개만을 남겼습니다. 일요 이내 민원인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SK 플랜이 독특한 채용 방식, 자기소개서 항목당 500자 이내로 분량을 제한한 것입니다. 짤막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가 얼마나 간결하고 명쾌하게 사고하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감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전제 조건, 주어진 시간과 자원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없다면 정리감을 발휘하려는 실질적인 요인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온종일 진행되는 회의나 워크숍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장시간 긴장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통상 조직 내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워크숍을 개최할 때 필요한 시간을 관성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 마련입니다. 리더 화법의 중요성, 알듯 모를 듯한 애매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 리더가 많다 보니 분분한 해석 속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랫사람에게 사소한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지게 되면 사람들은 중요도와는 관계없이 윗사람의 질문에 대해 그 무엇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하고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독서법, 피에르 바야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에는 몽테뉴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들을 뒤적거릴 뿐 그것들을 탐구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무언가 남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판단에 도움이 된 것은 단지 바로 그것, 즉 판단에 영향을 준 그 담론과 상상력들이다. 그 밖에 저자며 장소, 말들과 다른 정황들, 나는 그것들을 마구 잊어버린다. 책 속에 담긴 활자화된 지식이나 정보 자체를 기억하는 행위가 독서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의 사고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담론과 상상력만을 취하고 부차적인 요인들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 독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얄은 역설적이에도 독서에조차 잘 버리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어사, 상사제도를 없애다. 복종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게 자율성을 발휘할 것을 믿었습니다. GE도 상사 없애기 실험에 들어가 최근 5년간 항공 부문의 93개 조직에서 상사제도를 없앴습니다. 비추적이라 여겨졌던 상사들마저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대상이 되어갑니다. 다산연구소의 박성무 소장, 뇌물수수자가 보이는 변명의 전형적인 패턴. 1. 얼굴도 모른다. 얼굴만 안다. 할 수 없이 받았다. 받기는 받았으나 대가성은 없었다. 버스 번호 사례, 전국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했는데 중심부의 종로와 용산 일대가 0번이에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위치한 도봉 성북 지역이 1번인데 이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7번까지의 각각의 번호를 매겨 놓았어요. 파란색 간선 버스의 경우 세 자리 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첫째 번호가 출발 권역, 둘째 번호가 도착 권역, 그리고 마지막 셋째 번호가 양 권역 사이를 오가는 전체 버스의 일련 번호예요. 예를 들어 서초 강남권역 4번 권역에서 마포 서대문 권역 7번 권역을 지나는 대표적인 버스는 470번이라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버스가 그 구간을 운행하고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의 체스 플레이 연구, 마스터급 기사들에게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인 체스판을 잠깐 보여준 후에 복귀는 가능하나 이전과 똑같은 개수의 말을 경기와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늘어났을 때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즉 일정한 규칙에 의한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력의 핵심, 경력 축적이란 일 처리와 관련된 그만큼의 다양한 패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별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몸에 붙는 정도의 패턴은 조금만 일이 복잡해져도 응용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이 아니라 복잡 다단하게 전개되는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패턴을 익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관리자의 보고서 검토 노하우, 실무자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관리자는 수십 년 동안 각종 보고서를 접하고 좋은 보고서의 패턴들에서 벗어날 경우 직관적으로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